안녕하십니까. 시국행동하는 대학연합 시대현 대표 이승재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무조건적인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치기보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과 입법청원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마주한 2024년, 2025년의 대한민국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실제하는 간첩 사건들이 그 증거입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국내 방위산업의 심장부인 창원을 거점으로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수년간 암약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하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사건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청와대와 평택 미군기지 등 국가 주요 시설의 정보를 탐지하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제도권 정당과 시민단체 침투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낡은 유물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안보 위협입니다. 간첩들은 더 이상 음지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정당, 노조라는 합법적인 간판 뒤에 숨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도 간첩을 잡는 유일한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합니다. 간첩 혐의자들이 잡혀 들어가는 이 시점에 간첩 잡는 법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저희는 이를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닌 대한민국 체제 수호 의무를 벌인 직무유기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저희도 국가보안법의 어두운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 법이 오남용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낳았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개정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지난 19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 합의를 통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개정의 핵심 취지는 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고무 찬양만 해도 처벌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미 30년 전에 안보와 인권의 조화를 위해 법을 합리적으로 뜯어고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법은 독재의 유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다듬어져 온 현재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7조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폐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개정하면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헌의 원칙을 우리 법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즉 단순히 북한을 칭송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을 엄격하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현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체제를 위협하는 진짜 간첩 세력은 빈틈없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전면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형법상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활동한 자만 처벌합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이기에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입법 공백이 발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 안보 위협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은 개문읍도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간첩 잡는 법을 없애자는 궤변을 멈추십시오. 저희는 호소합니다. 무책임한 폐지가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헌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개정으로 인권과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저는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왜 다시 한번 깊이 재고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혁당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청년, 김영환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적이었고 누구보다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했고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상주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학자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지하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혁당은 결코 단순한 이념 연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암호문이 있었고 지령이 있었고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기 위한 전략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간첩은 사상에서 시작해 지령으로 끝난다. 학문은 순수했지만 북한은 순수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형법은 간첩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정보가 빠져나간 이후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민혁당 사건이 입증했듯 간첩 행위는 언제나 초기 단계에서, 즉 사상의 영역, 연구의 영역, 교류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장 정의로운 말을 외칠 때, 가장 큰 이상을 품었을 때, 그때 북한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SNS와 유튜브,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속에서 살아갑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총알보다 빠르고 알고리즘은 미사일보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의 평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오늘의 대학생들은 취업난과 불평등,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들이 민혁당 사건처럼 외부 세력의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혁명 전략에 이용되기 위해 대학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이 되고 싶은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공작 목표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청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의 지식과 이상과 순수함을 악용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민혁당의 비극을 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리고 우리 청년의 미래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외부의 공작과 선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저는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규정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저는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규정짓겠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간첩들에게 실질적인 이적 행위를 허용하고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형법 제98조가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걸 말합니다. 진짜일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법적 현실을 외면한 궤변입니다. 그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오직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합니다. 그러나 오늘 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괴뢰 집단입니다. 즉 형법상
적국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국보법이 사라지는 순간 북한 공작원이 대한민국 군사, 산업 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피고인이 기밀을 넘긴 대상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형법상 적국이 아니므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땅땅땅.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간첩 무죄 시대를 여는 행동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질하면 처벌받는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위해 간첩질하면 처벌받지 않는 이 기가 막힌 모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북한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하고 오물풍선을 던지며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적은 칼을 들고 담을 넘는데 우리는 평화의 시대라며 빗장을 풀면 되겠습니까? 간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진정한 자유이고 인권이고 평화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 무책임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저희는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